6개월 전에 제품 리뷰 요청을 받고 이제서야 영상을 올립니다. 듀운 색깔이라 그러죠. 모래 언덕이라는 뜻이죠. 듀운. 요 색깔 새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가성비 이런 걸 좀 떠나서 좀 품질이라든지 어느 정도 음질이라든지 어느 급 이상급에 되는 제품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게 뭐 최고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이 정도면은 거의 최상급의 블루투스 헤드폰이지 않냐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사실 블루투스 헤드폰은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히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블루투스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블루투스 제품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수입사에서 아마 전례가 없는 폭탄 할인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히 구성품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박스가 되게 고급스러워서 딱 열어보면은 파우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헤드폰 그리고 케이블이 하나는 USB-C, USB-C 충전 케이블인가? 물론 충전 케이블로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굉장히 재밌는 녀석입니다. 파도 끝도 없어요 이거. 그리고 3.5mm, 3.5mm 억스 케이블인가? 좀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이거. 환공포증 있으신 분들 막 이러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사실 잠깐 있거든요. 그게 좀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가공 자체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진짜 이 만듦새에서 뭐 깔 건 없어요. 진짜 버튼들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엄지로 이렇게 컨트롤 하실 거예요. 대부분 이쪽에 있고 왼쪽에도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조절하는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90도로 이렇게 접혀요. 갖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파우치가 제공이 돼요. 일단은 밀폐형이에요. 그런데 밀폐형 치고도 상당히 밀폐형입니다. 귀를 그냥 훅 잡아 넣는 듯한 느낌이 드는 밀폐형. 예를 들어서 이것도 밀폐형인데 AKG 살짝은 좀 숭숭 하는 느낌이 드는 밀폐형이라면 완전히 뭐 ANC 같은 걸 다 끈 상태에서 느낌을 봐도 귀를 좀 막아주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죠. 굉장히 시끄러운 환경이 아니면 굳이 ANC가 필요할까 싶은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드폰도 그래요. ANC 기능 상당히 좋습니다만 물리적인 모양에서 잡아주는 노이즈 차단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머리 또 크신 분들은 좀 걱정이 그거죠. 저 내 머리 맞나? 참고로 제 머리가 군대에 있을 때 전투모 60. 제 머리가 군대에 있을 때 기억으로 100명 중에 한 2등, 3등 정도였거든요. 어지간한 대두도 쓸 수 있다. 누가 이거 예쁘다 그랬어. 나는 이거를 끼고 처음에 거울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부처님 귀같이 이렇게 이거 어울리시는 분들 많은데 내 얼굴에는 정말 안 어울리게 길쭉하구나. 디자인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럼 요건 약간 저 사람 되게 헤드폰에 진심인 것 같다. 저 헤드폰 되게 멋있다. 나중에 보면 여기 불도 막 들어오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의 디자인은 확실히 있어요. 오늘 리뷰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블루투스 헤드폰 블루투스 아니면은 블루투스 안 돼. 음질은 유선이지. 그래서 유선만 사시는 분도 있고 포칼에서는 그 생각한 것 같아요. 둘 다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유선 연결을 지원을 하는데 단순히 한 가지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날로그 연결도 지원하고 디지털 연결도 지원합니다. DAC가 내장이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이 제품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블루투스 당연히 연결해서 들을 수 있고요. 3.5mm 여기다 꽂고 한쪽은 스마트폰에 3.5mm 아답터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DAC 꼬다리 같은 거에다가 연결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러면은 요거 일반 패시브 헤드폰처럼 완전히 그냥 전원 없이도 작동하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주는 신호 일종의 라인 인 신호예요. 일정한 신호만 주고 볼륨 조절은 이 자체적으로 눌러가지고 볼륨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 안에 있는 고품질의 앰프를 이용을 한다. 헤드폰 앰프가 내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품질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좀 이따 제가 측정치도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USB-C를 꽂아요. 반대쪽 케이블을 스마트폰에다 꽂습니다. 볼륨 연동되고요.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도 있고 USB-C 단자가 있는 아이패드 꽂아도 작동을 잘합니다. 아이폰 라이트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 케이블 말고 라이트닝 케이블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기는 USB-C, 여기는 라이트닝 케이블. 안 돼! 알고 봤더니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이폰은 이런 동글, OTG라 그러나요? 동글을 통해서 근데 요 동글 말고 좀 작게 나온 동글도 있을 거예요. 라이트닝 포트를 USB-C로 변환을 해서 디지털로 나온 거를 이 안에 DAC를 사용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아이폰 15 USB-C로 바뀌었죠. 해보진 않았지만은 아마
다르게 연결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커넥터만 바뀐 게 아니라 작동 방식이 아이패드 방식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회가 있으면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컴퓨터 연결해도 됩니다. USB 디바이스로 잡아요. 또 한 가지 재미난 점은 뭐냐면요. 연결을 한 상태에서 DAC 모드가 아니라 끄면은 충전을 합니다. 또 스마트폰 배터리를 좀 뺏어 먹는 거는 어쨌든 안타깝긴 하지만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스마트폰 배터리 충분하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이패드도 돼. 그냥 오프 상태에서는 얘 거를 땡겨가요. 아이폰도 되네. 오프일 때만 그렇고 DAC 모드로 해서 실제로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때는 배터리를 뺏어가지 않습니다. 예, 단순히 여기는 디지털만 쏴주는 거고 내장된 배터리로 플레이를 하는 거죠. 헤드폰 살 때 처음에 고민하는 게 음질을 위한 유선이냐 편의를 위한 무선이냐. 유선을 사면은 DAC를 뭘 사야 되냐. 헤드폰 앰프는 또 뭐 사야 돼. 물론 여기 들어있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DAC고 가장 좋은 헤드폰 앰프는 아니겠죠 당연히. 하지만 나름 음향기기에서 자기네들이 튜닝해서 만든 신뢰성 있는 회로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질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봐요. 이게 AN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측정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느낌상 제가 써본 기계 중에 ANC가 제일 좋은 건 애플 제품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밀폐형 헤드폰인 경우에는 이렇게 쓰기만 해도 ANC 기능에 켜고 끈 거 상관없이 어느 정도 기회를 막아주기 때문에 좀 부족한 건 뭐 애플 ANC에 비해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야, 이 ANC는 별로다라는 느낌도 전혀 안 들어요. 저는 ANC를 거의 끄고 지릅니다, 사실. 왜냐면 바깥 소리 안 들리는 게 되게 좀 이번에 음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관적인 평가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 가장 음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빨간색이 이제 USB DAC로 연결했을 때에 참고로 이 그래프가 이 헤드폰의 객관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게 절대는 아닙니다. USB DAC 아니면 3.5mm 유선 아니면은 블루투스 세 가지의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제가 측정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이 녀석의 귀에 박혀 있는 마이크가 칼리브레이션 된 게 아니라고요. 자, 일단 USB-C 모드일 때 빨간색 요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5mm 유선으로 연결해 봤어요. 자, 노란색인데 저음 영역 부분은 거의 거의 한 1.2kHz까지는 거의 차이가 없죠. 확대를 가지고 봐서 이거 소리 음질이 다르구만. 여기 음색 완전 다르네라고 보기에는 사실 여기 보시면은 0. 몇 dB 차이예요. 이게 실제로 귀로 이거를 진짜 알아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DAC로 연결하든 3.5mm 아날로그로 연결하든 물론 그 나중에 헤드폰 앰프를 통해서 출력이 되니까 앰프의 특성이 많이 배어 나오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밸런스가 똑같다는 거죠. 자, 근데 블루투스는 어떨까요? 블루투스는 솔직히 제일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기한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좀 차이가 나지만은 아까 우리가 봤던 뭐 0. 몇 dB의 차이 정도 당연한 거지만은 블루투스도 코덱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지금 AAC 코덱으로 아마 됐을 거예요. 애플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은 나옵니다. 조금 스무싱을 안 걸고 그냥 있는 데이터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18kHz 정도부터 특성이 확 무너지기 시작하죠. 근데 만약에 이쪽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같이 좀 침범하면서 바지끄댕이 잡고 그냥 같이 이렇게 무너지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정확하게 딱 끊어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 직전까지 똑같은 음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티는 거 보세요. 나는 DAC 유선 이런 제품이 다 합쳐진 제품을 제가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은 그 안에 내부적인 뭐 회로도 좀 달리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특성이 확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상당히 놀랍습니다. 와, 그 엔지니어링적으로 상당히 완성도는 굉장히 있는 제품으로 보여요. 그 외에 디스토션 여기도 피크 쳐 있고 여기 디스토션이 좀 올라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제 측정 마이크의 특성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상대적인 비교를 하려고 제가 측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RT60 세 가지 다 뭐 똑같습니다. 거의 명료도 클래리티 이것도 세 가지 다 거의 뭐 차이가 없죠. 측정을 하면서 저도 되게 놀랐습니다. 세 가지 모드가 이렇게 균일하게 나오나? 근데 음색은 사실 너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쓰고 계신 헤드폰이 하나 있으시면은 altings닷컴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헤드폰과 이 녀석의 헤드폰의 데이터 값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같이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KG 뭐 이걸 쓰고 있다. 이 소리는 알고 있잖아. 이 소리 데이터를 열고 얘의 데이터를 열어가지고 서로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것보다 이쪽이 높네. 그러면 이것보다 그쪽 대역이 좀 많이 들리는구나. 좀 덕게 들리는구나. 대충 가늠해볼 수가 있어요. 안 하면 욕먹죠. 뜻방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이거 나오네요. 이렇게. 야, 솔직히 헤드폰 이렇게 뜯어본 거 처음이에요. 예상으로는 한쪽에는 회로가 들어있을 것 같고 한쪽에 배터리가 들어있을 것 같아. 오,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구경 한번 해보세요. 와, 제가 완전 아까 밀폐형이라 그랬는데 이거 좀 틀린 얘기네요. 반 밀폐형이네. 위쪽으로 여기 구멍이 좀 뚫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숨은 이렇게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게 구멍이 뚫려 있네요. 여기 메쉬가 돼 있네요. 여기 블루투스 안테나가 이렇게 있고 이쪽 유닛을 담당하는 거는 여기 리본 케이블로 다 넘어가고요. 이쪽도 한번 빼보죠. 배터리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배터리 있죠?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장점만 말씀드렸는데 단점도 분명히 있죠. 이런 단점들이 구매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저희 기준에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버튼이 너무 많아. 이거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벗어요.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고 다시 누르고 나중에 또 한참 다음날 또 끼면 또 이거 뭐지? 끈 건가? DAC 모드야? 블루투스 모드야? 이거 뭐지? 무슨 벗게 되는 이 정말 대비적으로 에어팟 맥스는 정말 편하거든요. 이게 뭐 물론 이거는 유선 연결도 안 되고 딴 것도 안 되지만 컨트롤만큼은 애플 요 제품을 따라갈 게 없습니다. 라이트닝 단자를 채택하고 있는 지금까지 아이폰의 USB로 DAC 직결이 안 됩니다. 라이트닝을 USB-C로 바꿔주는 OTG 동글이 필요해요. 근데 아이폰 15는 될 것 같습니다. USB-C가 장착된 아이패드가 다 되는 걸 보니까 이건 제품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에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청력보호법 스마트 기기에서의 1kHz 사인파 기준으로 0.5V RMS를 넘으면 안 된다. 실제로 0.4847V RMS 정도 나오고 미국이나 뭐 홍콩판 이런 거 보면은 1V RMS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볼트로 따지면 2배가 나오거든요. 꼬다리 꽂았을 때 나오는 오디오 출력의 전압이 3.5mm로 연결해서 들었을 때 볼륨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크게 볼륨해서 들으시면 귀에는 안 좋습니다만 가끔씩 그렇게 올려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음압이 워낙 낮게 녹음이 된 올드팝이라든지 아니면 클래식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아까 깜빡한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프랑스 회사 14년 또 경력자 아닙니까? 프랑스 사람들 잘 아는데 프랑스 회사 치고 매뉴얼이 굉장히 친절하네. 이런 거 판매해놓고 오너스 매뉴얼이라고 딸랑 몇 장 하는 거 그냥 틱 던지고 퉁치는 회사들 되게 많습니다. 작은 회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회사도 그 짓거리 많이 해요. 포칼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사기 전이나 사고 난 후에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디테일한 FAQ를 올려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DAC로 음악을 들을 때 충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헷갈리죠? 3.5mm로 들었을 때 여기 연결하면 충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테크니컬한데 실제로 되게 중요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FAQ가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좀 궁금했던 사실들은 그 부분 참고한 게 되게 많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이제 슬슬 귀를 덮으면은 짜증나는 게 아니라 좀 따뜻한데 아침 저녁으로 그런 시절이 다가오고 있죠. 실제로 한여름은 헤드폰의 완전 비수기래요. 한여름에 헤드폰 신제품이 아마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슬슬 헤드폰 시즌이 다가와서 아마 그 시즌에 맞춰서 이 포칼 베티스 듀는 색깔을 출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 색깔이 출시된 이후부터도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아온 제품이고 또 새로운 색상이 출시되면서 수입사 측에서는 전례가 없는 핵폭탄 세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대파파였습니다.